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 AI 설계의 근본적인 문제점, 그리고 그 해결책에 관한 흥미로운 글과 영상입니다. AI가 세상을 배우는 방식, 특히 데이터 부족 문제나 과적합이라는 문제에 대해 좀 깊이 들여다볼 텐데요. 이 자료들을 통해 AI가 제한된 정보로 이 복잡한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려 하는지, 또 그 과정에서 어떤 한계에 부딪히는지 좀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네, 좋습니다. 이번 분석의 핵심 목표는 AI가 마주한 구조적 어려움, 구체적으로 데이터 불일치, 그리고 과적한 문제를 좀 선명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계층적 레이블링이나 연역적 추론학습 같은 이런 해결책들이 단순한 개선을 넘어서 중요한 진전인지 살펴보는 거죠. 당신의 이해를 돕는 것이 저희 역할입니다. 첫 번째 자료에서 나온 비유가 아주 확 와닿더라고요. AI가 가진 데이터가 아무리 방대해도 결국 바닷물 한 양동이로 바다 전체를 이해하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학습 데이터랑 실제 현실 사이의 그 간극을 AI 스스로는 잘 모른다는 점이요. 정확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GPT나 그록처럼 정말 거대한 모델이라고 해도요, 현실의 무한한 복잡성에 비하면 그 데이터는 여전히 한 양동이에 불과한 거죠. 이건 모델 크기만 키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아예 구조적인 한계인 거죠. 근데 흥미로운 점은 사실 인간도 제한된 경험으로 세상을 일반화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혹시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겠는데?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능력. 그러니까 메타인지라는 게 있단 말이죠. 메타인지요? 네. 현재 AI에게는 바로 이 자기 성찰 능력이 결정적으로 좀 부족합니다. 그렇군요. 그 메타인지 부족이 실제 AI 판단 오류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다음 자료들에 나오는 과적한 문제겠네요. 특정 데이터에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조그만 다른 상황이 와도 이건 뭐지? 하고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과적합, 영어로는 오버피팅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런 현상이죠. AI가 훈련 데이터의 어떤 특정 패턴, 심지어는 불필요한 노이즈까지 너무 철저하게 학습해버려서 막상 새로운 실제 데이터를 만나면 오히려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네. 보내주신 자료 속에 나온 그 북극여우 사례가 이 과적한 문제를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흰색 북극여우 사진만 잔뜩 학습시킨 AI가 막상 털갈이 중인 회색 북극여우를 보니까 이건 뭐 붉은 여우, 너구리, 심지어 캥거루 이렇게 인식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다 결국엔 모르겠다, 정의되지 않음 이렇게 판단하고요. 진짜 시험 범위만 달달 외우고 응용 문제는 아예 손도 못 대는 학생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적절한 비유십니다. AI가 북극여우는 흰색 털이지 라는 학습 데이터의 특정 특징에 너무 과도하게 의존한 결과죠. 일반화에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제안된 한 가지 방법이 이렇게 AI 스스로도 판단의 확신도가 낮을 때는 섣불리 이게 뭐다라고 답을 내놓기보다는 정의되지 않은 샘플로 분류해서 판단을 보류하는 그런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거였죠. 이런 문제점들을 보니까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다행히 첫 번째 자료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될 만한 개념을 제시했더라고요. 다층 레이블링 말이죠. 사과를 그냥 이건 사과야 라고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식물이라는 큰 범주 아래 과일이라는 중간 범주, 그 아래 사과, 이렇게 상하위 개념을 포함한 계층 구조로 알려주는 방식이요. 연역적 추론학습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위 개념에서 하위 개념으로 좀 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죠. 단순히 이건 사과다라는 점만 아는 게 아니라 사과는 과일이고 과일은 식물이지 이런 관계의 지도를 머릿속에 갖게 되는 거예요. 관계의 지도요? 그럼 이 방식이 아까 그 북극여 문제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연역적 구조, 그러니까 개념 간의 관계를 학습한 AI라면 회색 북극여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건 동물인가? 이건 거의 확실해. 높은 확신. 포유류인가? 이것도 높은 확신. 그렇다면 북극여인가? 근데 흰색이 아니네. 확신도가 낮은데? 이런 식으로 단계적이면서도 신중하게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동물이고 포유류인데 종류는 확실치 않음, 미확정. 같이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인정하는 훨씬 더 실용적이고 안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목표는 이거예요. AI에게 잘 구조화된 지식, 그러니까 관계를 보여주는 좋은 지도를 입력해서 더 똑똑하고 미묘한 차이까지 아는 그런 추론 능력을 결과로 얻어내는 것. 네.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AI가 제한된 데이터로 현실을 배우는 과정에서 데이터 불일치나 과적합 같은 정말 중요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네요. 하지만 동시에 다층 레이블링이나 연역적 추론학습 같은 접근법이 단순히 오류를 줄이는 걸 넘어서 AI가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또 자신의 한계를 인지하면서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무척 흥미롭습니다. 네, 그렇죠.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AI는 종종 인간의 인지적 한계나 편견 같은 것들을 학습 데이터를 통해서 그대로 물려받는다고들 하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논의한 것처럼 AI가 자신의 불확실성을 인식하고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설계하는 것.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혹시 AI가 우리 인간 스스로가 가진 편향이나 제한된 시각을 오히려 인식하고 그걸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방법은 없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한번 당신의 생각에 맡겨보겠습니다.